평안북도 중앙도민회는 2024년 6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실향민의 추억, 문화,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 속초 실향민 축제에 참석한 후 속초 영랑호 리조트에서 2024년도 지도자 학예 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평안북도 지도자 학예 수련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광 평안북도지사, 윤동진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 전 중앙도민회장이신 송남수 고문, 김구현 고문, 원복규 고문, 이영자 고문, 김근식 고문, 윤상수 고문을 비롯해 자문위원, 부회장단, 각 군민회장, 군수, 지방도민회장, 유관단체장 등 200여 명의 평안북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윤동진 도민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평안북도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오늘 와주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대회사에 앞서가지고 먼저 지난 9일날 타계한 고 김현명 영변 군민회장님 유가족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말씀드립니다. 윤동진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은 대회사에 앞서 지난 9일 타계하신 고 김원명 영변 군민회장님의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아울러 황망한 가운데 아직도 비통함을 감출 길 없는 영변 군민회 어른분들과 지도자 그리고 모든 회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월남의 1세대 어르신들께서 해방 이후 지난 79년간 고향을 떠나 열악한 시민 실향민의 그 환경 속에서 외로움으로 살아온 그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사회의 지도자로서 소통과 화합의 정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께서는 많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또 오늘날의 도민사회를 지금 만들어주신 1세 어른들의 고귀한 사랑과 그 고향 사랑을 지금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해방 이후 79년여 동안 열악한 실향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대다수 어른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아오신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사회 지도자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인 만큼 오늘 하루라도 더욱 한 가족과 같은 도민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기억은 추억을 만들고 추억이 쌓여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맹호춘님의 기상으로 평북인으로서의 오늘 2024년도 지도자 학예 수련회가 우리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슴에 깊이 기억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또 동료들
또 후배님들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마음으로 빌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두 건강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탈 없이 잘 보내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지사항 하나. 예. 제가 오늘 이 업무 협약서 MOU를 하나 했는데요. 여기 뭔가 하면은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정형외과가 서울 정형외과입니다. 요 속초에서 여기서 15분 떨어지는데 우리 박성한 사무국장님이 매형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정형외과인데도 단일 병원으로서 전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대구의 곽병원부터 이런 데도 간호사가 한 40명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영자 고모님이 이 참 병원을 키우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혹시 강원도에 와서 특히 스키 타고 겨울철에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즉시 정형외과를 찾아주시면 평북 도민은 항상 우선적으로 자주 적절하게 치료를 다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양정광 도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개최되는 평안북도 지도자 학예 수련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동진 중앙도민회장님과 고문님, 또 유관 단체장님, 또 시군민회장님, 또 시군 대표 군수님들과 또 각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양종광 평안북도 지사는 축사에서 우리 민족 최대의 염원인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오늘 하루라도 통일의 꿈을 펼쳐 보자고 말하며 평안북도 도민사회 발전과 평화통일의 꿈을 결집하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자유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평안북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진하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동진 도민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통일을 뜨겁게 기대하고 평화 통일의 꿈을 결집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고모님을 대표해서 송남수 고모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더욱더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매년 하는 실향민 축제이지만 그보다 우리 평북도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학예 수련회를 갖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 삶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송남수 고문은 축사에서 오늘처럼 모두가 함께한 시간은 평북도민회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결속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지도자 학예 수련 대회를 통해 좀 더 화합하여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3, 4세대인 후계 세대를 아끼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어 더욱 한 가족과 같은 활기찬 평안북도 도민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사 집행부에 땀 흘려온 지난 과정들 생각하며 이번 행사도 잘했다고 위로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지사님, 도민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집행부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번 일어나시죠.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평북인 모두가 애양정신으로 화합하는 시간이 되고 또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귀한 시임을 얻고 활력을 재충전하여 모쪼록 명호출림의 기상을 다시금 가다듬는 평안북도민 학예 수련대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이어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도민 사례 발표 1, 2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은경 분여회 사무국장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하실 거고, 이어서 유승진 벽동군 수석위원장님께서 20분 정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은경 중앙분여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은경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제가 분여회에 나온 지 얼마 사실 되진 않았는데요. 그동안 나와서 느꼈던 그 고민이 좀씩 있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느끼면서 그 나름대로 모색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사실 기존의 것을 그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중앙분여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거기 그 요약문에 보게 되면 튼튼한 뼈대와 생생한 피가 도는 유기적 조직의 모색. 여러분은 보면 2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그 비유가 중앙분여회에 해당된다고 사실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끔 뭔가 변화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되었고요. 머리는 여기에 있고 손과 발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의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존에는 중앙분여회하고 그 시군별 분여회가 서로 교류가 없이 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기존 중앙분여회 조직에다가 그 20개의 각각의 그 시군별 분여회가 그 같이 합해져서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개편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현재 그 약간의 경직된 느낌을 사실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상하 같이 의견도 수렴하면서 같이 확산되면서 같이 이제 튼튼한, 앞에 그 언급한 것처럼 튼튼한 뼈대와 생생한 피가 도는 조직으로 변화 가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집중할 것에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즘 보게 되면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인문 교육이 굉장히 부재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보게 되면 그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후반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살이 처음 쏘아 올라갔는데 그 화살이 그 추진력이 다 됐다고 그래서 그냥 툭 떨어지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화살이 떨어지는 시점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화살이 어떻게 떨어질까, 어떻게 예쁘게 떨어질까, 어떻게 멋지게 떨어질까를 그 각각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 거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 분여회에서 그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시 낭송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 낭송가 독서를 통해서 그 각각의 숨어 있는 감성을 좀 발굴해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음악과 영화에 나타난 인생, 그 이야기를 소재로 그 회원 간의 교류를 통하게 되면 서로 같이 친함도 느끼게 되고, 다음 분여회에 나왔을 때 그
뭐라 그럴까 같이 그 친한 정을 더 끈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되게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며든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스며들게 되면 이건 뭐 끊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신앙송을 통해서 감성도 일거여지게 되고 또 문화 토크를 통해서 생각도 넓어지게 되고 그런 감성을 일으켜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고요. 그 참여율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3세대까지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에서 보면 뭐 집집마다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엄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 부녀회 가니까 참 좋더라 얘기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청년한테 먹힌다 했지만 그게 스며들게 되면은 저절로 청년들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고 나오는 것들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발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하신 지지와 성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참 감사드리고 나는 그 중에서 그 감성 문화 토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사실 3세, 4세 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그 종교단체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전부 다 하소연이 3세, 4세가 없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 유럽에는 아예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카페로 바뀌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제 그래. 이게 심각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도민사회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 문화 토크를 끄집어내는 참 좋은 그 포인트인데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조금 한두 개라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드리기는 여기서는 쉽진 않겠고요.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많이 살았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자녀분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없으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분여회를 네, 감사합니다. 분여회 이은경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승진 벽동군 수석 면장님께서 저희 도민사회를 보고 느꼈던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를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벽동군 수석면장 유승진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관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국가관을 자녀들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자녀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으며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일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르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누군가 다르게 보더라도 우리 평북인들은 같은 국가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국가관은 건강하십니까? 현재가 심각한 상황임을 늘 인지하고 계십니까? 에이,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관심도 없더라. 요즘 변화가 많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변화가 많은 나라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합계 출산율도 그렇고 또 노인 인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2018년 8월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의 고령 사회로 되는 기간도 너무 빨라서 다른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71년, 프랑스가 115년, 이웃 일본도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7년 만에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국가도 대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대이니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인공지능의 변화, 취업의 변화, 직장 문화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늘 바쁘고 힘들고 쉴 틈이 없습니다. 평북 3세니 4세니 본인들도 힘들고 힘든데 또 평북이 고향도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국가관, 고향 사랑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든 숙제입니다. 하지만 분주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소리쳐도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우리들이 계속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귀찮게 전도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 안 믿어.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안 믿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야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바쁘다고, 관심이 없다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 평남 출신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저는 자녀들보다 여기에 계신 평북의 지도자분들이 먼저 현재 나이가 몇 세가 되든 관계없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통일 한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잘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평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님은 매일매일 보고받고 추진하는 것이 시 국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시니 늘 공부하고 계시고, 도민회장님은 사업의 시간을 쪼개서 구별하여서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연세에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공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나 스스로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보다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사님과 도민회장님의 자녀와 자손들은 두 분의 실천 모습을 보면서 큰 영향력을 받고 있으라 생각됩니다. 여기 우리 계신 지도자들도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통일 한국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자주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북 사람들은 모이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평북의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시간은 많지 않아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새마을본부에서 나이 통일, 통일 후 고향 재건, 새마을운동에 앞장선다라는 주제로 글을 공모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획하신 새마을운동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34년 동안 제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평북 고향 땅에 올라가서 적용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도 아빠와 딸의 관점에서 각각 제안서를 써보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제 딸은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고민하다가 결국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를 쓴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3세의 역할에 대해 평북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꿈꾸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평북의 젊은이들의 참여가 적었다는 사실이 꽤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내년을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지난 2월에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안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한 인권의 실태와 과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그리고 통일환경,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부분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평북 행사에 모일 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평북의 3세, 4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향 선배들이 어렵게 모은 장학금을 3세, 4세들은 너무 쉽게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장학금과는 차원이 다른 장학금이니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면 장학금 받는 날이라도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아침부터 교육받고 점심은 간단히 도시락으로 하고 저녁 늦게 전달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사를 위한 시간과 사진 찍는 시간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받고 사진을 찍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기틀을 잡아줄 우수한 강사를 모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개 시 19개 군에서 꼭 한 명씩 장학금을 배당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인원이 적더라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니까 받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강제성 있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전체 장학생의 10%만이라도 나라 사랑, 평북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성공입니다. 모두가 다 큰 일꾼이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이런 의견도 있겠죠. 장학금 액수도 적은데 그런 교육까지 받으라고 하면 참석할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나 받는 장학금이 아닌 권위가 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될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가장 대책이 없다.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언제나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꽂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북 모임에 나오면서 느낀 것인데 개인 간, 조직 간에 갈등이 꽤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나와 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갈등은 늘 발생하며 조직에서는 공동의 적을 만들거나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서 잠시 부서 간의 갈등을 잠재우기도 합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갈은 칡덩쿨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덩쿨 식물인데 스스로 곧게 서질 못하고 다른 식물의 줄기나 기둥을 감으면서 성장합니다. 모두 질기고 자르기도 힘들며 또 뿌리까지 뽑기가 엄청 힘든데 유전적으로 칡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리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함께 심으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둘 다 성장의 어려움도 있게 되죠. 또한 제3자가 나서서 얽힌 것을 풀거나 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한자입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갈등 때문에 힘을 빼고 있어야 할까요? 평북의 3세, 4세 인구도 현저하게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평북의 지도자분들 계속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 좋은 사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우리는 지금도 사랑하는 평북의 형제들을 한 명 한 명씩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은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 그 사실까지도 내가 완전히 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시무시한 말이 난 죽어서도 너의 죄를 못 잊어 이지요. 살아있는 동안도 아니고 죽어서까지 잊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이 사무쳤을까요? 지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저도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사전에 상의도 없이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벽동군의 김영군 스님을 3년 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탁월함 그리고 내공을 지니고 있어서 후배이지만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과 갈등이 있거나 이분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해주고 본인에게 섭섭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 남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존중해주는 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잃지 않는 사실, 군수님이 먼저 그의 좋은 사람이 되어준 것으로 정리됩니다. 타고난 성품도 따뜻하지만 본인의 노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평북인으로서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저는 사례 발표로 오늘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자. 모이면 무엇인가 통일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리고 3세, 4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자. 장학금을 받는 날은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해주자. 좁은 장소에서 집중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두 번째는 세상에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많지만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 주자.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 주자. 길은 잃어도 더 이상 평북 사람들을 잃지 말자. 멀리서 좋은 사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선배, 동료가 되어주자. 제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건의만 하고 우리 평북 모임의 장점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제 신변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평북의 모임에 나오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한 평북인의 열정이었습니다. 매번 모임마다 거의 똑같은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개인 일들이 없으신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시간을 비우시고 모이실까? 물론 정년을 훨씬 지나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젊은 층에 속하는 분들도 그런 분이 꽤 있습니다. 생업이 지장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열정이 지금도 자랑스러운 평북을 이끌어가는 힘이자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를 평북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평북의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통일염원 북토순례 둘레길 모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개근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 것은 평북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2년 전에 평북사랑 초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열정을 보일 것이며 저희 후손들에게 통일평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외부 강사를 모셔서 듣는 것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 도민 회장님께서 두 분 강연을 듣고 주제 발표를 듣고 1분 정도 강연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이거 생각보다 강의가 너무 좋았죠. 두 분 박사님한테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정말 고맙고 다음 기회에도 우리 3세들 4세들 교육할 때에도 꼭 이래 많은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꼭 좀 좋은 평가를 부탁합니다. 역사학 박사시고 보건학 박사님이고 다 박사님이시고 자, 잘 좀 우리 그 평안북도 인재들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그랬죠? 감사하고 기부만 해라 그랬죠. 그럼 자동으로 부자 된다. 오늘 그 말로 제가 강연 마치고 오늘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수련회에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훌륭한 강사 두 분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저도 마음도 좋고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구현 고모님께서 그 만세 삼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구현 고모님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지도자님 중에 최고령이십니다. 28년생이시니까 97세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학예 수련대회가 좀 마무리를 하는 만세 삼창을 제가 제창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첫째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 평안북도 만세, 세 번째 도민의 만세, 이 세 가지를 제가 선창하라면 따라서 복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평안북도 만세! 도민의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도가는 모두 일어나셔서 이 반주에 맞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고문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2024년도 평안북도 도민회 지도자 학예 수련대회 첫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소식이었습니다.